하이, HI. 혹시 배우 니콜 키드먼이 가장 아름답게 담긴 영화가 어떤 작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약 20년 전 미국인들에게 프랑스 아리를 남긴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화사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로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담은 OST로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전설의 뮤지컬 영화 물랑루즈. 오늘은 물랑루즈 캐스팅과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알아두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세틴을 연기한 배우 니콜 키드먼은 DVD 인터뷰를 통해 캐스팅 관련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뮤지컬에 출연해달라고 했다면 거절했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캐스팅을 수락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감독이 로미오와 줄리엣, 댄싱 히어로를 연출한 바즈 루어만이라서였다고 합니다. 바즈 루어만은 기존 장르를 새롭게 창조하는 감독이니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또 호주 사람인 니콜 키드먼에게 있어 자신이 15살 때 봤던 영화의 제작진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세틴은 물랑루즈의 고급 매춘부로 설정된 만큼 영화 속 어느 출연진들보다 화려하게 그려지는데요. 니콜은 그런 세틴을 연기하기 위해 머리와 화장에만 무려 3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3시간의 화장보다 니콜이 끔찍하게 싫어했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코르셋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다면 모르겠지만 코르셋을 입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심지어 춤까지 춰야 했기에 촬영이 끝나면 온몸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네요. 코르셋을 입고 발차기를 하는 건 생각하기도 싫다 라고 말하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니콜은 물론 코르셋을 입은 다른 배우들도 코르셋 때문에 모두 멍이 들고 신경이 무감각해졌다고 합니다. Not pleasant, but as Baz would say, hey, it looks great. 세틴은 물랑루즈 대표 스타로 별명은 찬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바즈 루어만 감독과 디자인을 담당한 캐서린 마틴, 그리고 앵거스 스트레이티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 어떤 인물을 세틴의 참고 모델로 두면 좋을지에 관해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바즈 루어만 감독은 두 사람에게 고전 영화의 전형적인 여주인공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대표 모델로 마를렌 디트리히 그리고 그레타 가르보를 언급했습니다. 캐서린과 앵거스는 감독의 말에 동의하며 그런 여주인공들로부터 그들이 느낀 특징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세틴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라고 묻는 장면 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영화 버스 정류장 속 마릴린 먼로도 많이 참고했다고 하네요. 영화 물랑루즈는 1890년대 당시 프랑스 파리에 실제했던 공연장 물랑루즈를 배경으로 두고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바즈 감독은 물랑루즈와 관련된 역사에 관해서도 깊이 조사했는데요. 세틴이 공작으로부터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는 당시 실존했던 고급 매춘부 벨라 타로라는 여성의 목걸이를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작진들은 벨라 타로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빌릴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 액수가 너무 커서 막판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결국 제작진들은 아쉬운 마음에 시드니의 보석상을 통해 같은 디자인으로 새롭게 세틴의 목걸이를 제작했다고 하네요.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만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15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감독은 캐서린에게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척 믿음이 가는 꾸밈없는 캐릭터여야 한다고 말이죠. 이유는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객이 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감독이 제일 처음 각본을 쓰기 시작할 때 참고한 이야기는 오르페우스 신화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유 시인으로 오르페우스가 연주를 하면 나무와 짐승들까지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르페우스의 능력을 크리스찬에게 부여했습니다. As soon as Craig and I started writing, genius poetry, it became pretty clear that we weren'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job very well. 감독은 크리스찬의 모델이 오르페우스인 만큼 그가 꺼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의 시는 제작진들이 직접 짓기보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사랑 노래의 가사들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주연은 물론 조연 배우들도 자신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배우 존 레귀자모는 실존 인물이었던 툴루즈 로트렉을 연기했는데요. 그의 외형적 특징을 살리기 위해 매일 고무코와 보철다리를 붙인 채 무릎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분장 시간에만 매일 2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감독에 의하면 존 레귀자모는 촬영이 끝나고 몇 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공작을 연기한 리차드 록스버그는 공작을 연기하기 위해 인조 치아를 끼우고 인조 콧수염을 달았습니다.
리차드 록스버그는 무엇보다 공작 캐릭터에 독특한 제스처를 부여했는데요. 바로 괴상하게 갈짝거리는 입놀림이었습니다. 공작은 화가 나면 머리가 날리기도 하는데요. 그 또한 리차드 록스버그가 제작진들에게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지들러를 연기한 짐 브로드벤트는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매일 아침 2시간 반 동안 분장해야 했습니다. 짐 브로드벤트의 분장은 풍성한 머리와 뚱뚱한 몸매를 만드는 것에 집중되었죠. 과장되고 요란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써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쩌면 고되고 지칠 수도 있는 과정. 하지만 짐 브로드벤트는 분장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s such a help, really. When you got it all on, you think, "Oh, there's the character. Yes, I've got to go with him now." Certainly, unlike anything I've ever done before, and I don't think anyone I know has 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I mean, it's bright and rich and textured and noisy. And musicals, people don't make musicals, and these are big musical numbers. 영화 물랑루즈는 화려한 영상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묶은 OST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음악이 사용된 데에는 바즈 루어만 감독과 영화 음악 작곡을 담당한 크레이그 암스트롱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20세기의 유명한 노래들을 사용해 이야기를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고, 그렇게 노래를 선택하면서 노래에 맞춰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물랑루즈의 영화음악 감독 마리우스 드 브리는 DVD 코멘터리를 통해 록과 힙합은 물론 오페라와 댄스 뮤지컬 곡까지 모두 넣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OST 중 가장 큰 인기를 모은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킨, 핑크, 마야가 부른 레이디 머멀레이드였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참고로 레이디 머멀레이드는 1975년에 발매된 러벨의 곡을 원곡으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나 봅니다. 원곡 또한 1975년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크게 히트한 곡이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영화의 OST 버전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이 영화 초반에 부르는 곡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는 배우 마릴린 monroe가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서 부른 곡을 원곡으로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신사들이 여주인공을 다이아몬드로 둘러싸는 연출이 비슷하죠. 또 물랑루즈에 모인 남자들이 부르는 곡은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을 편곡한 것이며, 세틴이 크리스찬을 떠날 때 부르는 곡은 퀸의 The Show Must Go On을 편곡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인과 크리스찬이 부르는 탱고 음악 엘 탱고 드 록사는 폴리스의 록산과 탱고 음악 탕구에라를 엮어 편곡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사가 느껴지는 섬세한 곡이라 피겨스케이팅 곡으로도 자주 쓰인다고 하네요. 피겨퀸 김연아 선수와 캐나다의 금메달리스트 테사 버추, 스캇 모이어가 연기를 할 때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놀라운 사실을 더하자면 영화에 사용된 수많은 노래들은 대개 라이브로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촬영 장소가 모두 야외가 아닌 실내였기에 라이브로 녹음해도 괜찮은 환경이었다고 하네요. 니콜 키드먼은 처음에는 라이브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Baz, there's 600 extras today. You're going to make me sing in front of all these people. 하지만 캐릭터에 몰입해 노래를 부르니 괜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as soon as I stepped into the character, I'd be able to do it. It was if I stayed as Nicole, thinking I'm going to have to get up here in front of all these people and sing, and they're going to judge me and decide whether I can or can't. As soon as I was Satine, it became so much easier. So when I put on the top hat and the costume and the heels, the heels helped. 제가 지금까지 제작한 바즈 루어만 감독 영화 비하인드 시리즈를 봐온 분이시라면 바즈 감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항상 똑같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랑루즈 속 춤을 담당한 인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로메오와 줄리엣에서 안무를 담당했던 존 샤샤 오코넬 안무가가 물랑루즈 안무도 담당했습니다. 존 샤샤 오코넬은 처음 배우를 만났을 때 배우에게 자신이 만들어둔 안무를 보여준 뒤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느낌이지만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배우한테 편한 동작을 찾아 자연스러운 춤선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니콜 키드먼은 어린 시절 발레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전문 댄서가 아닌 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했죠. 그럼에도 안무가가 니콜에게서 발견한 그 누구도 쉽게 가지지 못하는 최고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존재감이었죠. Like she has innate presence
and a certain sense of style and a certain look that is quite mesmerizing. She can walk into a room and take over. So that's half your battle anyway. A lot of dancers will have a technique but won't have those qualities. And it's actually qualities that it's actually at auditions, it's qualities that people have that interest me more than technicians. She's already got that to start with. 밝고 열정적인 성격의 니콜은 안무를 익히는 데 있어 최선을 다했고 이완 맥그리거와 리허설을 가질 때에도 항상 웃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They're a bit of a giggle fest, the pair of them. You know, like I had to just throw them out of the room one day, tell them just go away and giggle, get it out, and come back. 춤과 음악이 함께하니 근무 환경이 다른 곳보다 많이 신났던 걸까요? 공작을 연기한 리차드 로스버그는 지들러와 노래하는 장면을 찍는 순간이 특히 즐거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The week or so filming Like a Virgin was probably the funniest time of my life. 물랑 루즈는 역사적으로 캉캉춤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기 위해 영화에도 캉캉춤을 메인으로 살렸는데요. 존 셰셔 오코넬 안무가는 현재 파리에서 보는 정형화된 캉캉이 아닌 보다 자유로운 캉캉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안무가가 결정한 컨셉은 두 그룹의 전사들이 서로 싸우려고 접근하는 것이었죠. First from the idea of what about if the girls came out and it was more like they were having a battle. 니니를 연기한 캐롤라인 오코너는 캉캉춤을 출 때 특히 즐거웠다며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It's not like a can-can that you've seen in the past, which is lovely dancing and everybody's squealing, and we call it a cockfight. And every time we did the can-can, the response from people like the crew, if you please the crew, then you know you're doing well. 존 샤샤 오코넬 안무가는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촬영은 30쌍이 같은 스텝을 밟으며 움직였던 탱고 시퀀스라고 합니다. 처음에 둥글게 도는 동작, 그리고 발이 엇갈리는 스텝 등은 탱고의 도시로 불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안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하네요. 영화는 제74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술과 의상은 모두 캐서린 마틴이 담당했죠. 캐서린 마틴 또한 바즈루어만 사단의 일원인데요. 그는 바즈루어만의 초기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편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있으며 뜻이 맞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도 맞아 지금은 부부로서 더욱 견고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화 물랑 루즈의 제작과 미술을 담당했던 캐서린 마틴은 작게는 장신구와 의상부터 크게는 세트까지 영화에 이르는 모든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캐서린은 물랑 루즈를 역사적으로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닌 평범한 현대 관객들이 19세기 말 물랑 루즈라는 장소에 들어간 기분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에 맞는 컨셉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1890년대에 가능했던 요소라면 무엇이든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규칙 덕분에 가죽과 고무를 이용해 옷을 만들 수도 있었죠. 또 다른 의상 담당 앵거스 스트레이티는 역사적 사실과는 사뭇 다르게 제작되는 의상을 보며 시대를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냥 하자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특히 여성들이 캉캉춤을 출 때 입는 옷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캉캉춤이 아주 충격적인 춤이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속옷과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물랑 루즈에서는 속옷조차 안 입고 캉캉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영화가 15세 관람가라는 점에서 드레스를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재현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고 앵거스와 고민하다 속옷을 화려한 꽃의 중심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통해 관객들이 19세기의 흥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캐서린과 앵거스는 캉캉춤 시퀀스에만 300벌의 의상을 만들었고 200개의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영화는 실제 크기의 세트와 작은 모형을 오가며 촬영되었습니다. 현대 관객들은 영화를 보자마자 이건 모형이고 이건 실제 세트네 쉽게 구분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당시에는 혁신적인 촬영 기술이었기에 영화가 개봉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독에게 그 장면 어떻게 찍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렇듯 모형과 세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 야외 촬영을 과감히 포기해야 했다고 당시를 고백했습니다. It's quite amazing. We don't ever go outside. People ask when we're going to Paris, and we don't ever leave the studios. It's entirely shot indoors in the studios. 영화 속 야외로 표현된 곳도 모두 시드니에 위치한 방음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실제 세트를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형 촬영과 실제 크기 촬영을 합쳐 CG를 입혔죠. 캐서린은 물랑 루즈의 메인 홀을 만드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캉캉의 대유행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기에 엑스트라는 몇 명을 쓸지, 홀에 모두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세심하게 계산했다고 하네요. 캐서린은 바즈 감독에게 보일 용도로 축소 모형 사람을 만들었고 같은 비례로 건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So the rule was to give the audience watching the movie the experience of being in the Moulin Rouge like the punter was in 1890. 참고로 1890년대 물랑루즈에는 실제로 거대 코끼리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역사적 재현을 위해 그 코끼리 건물을 실제 크기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CG 작업을 위해 10분의 1 크기의 모형도 제작했습니다. 세팅과 크리스찬이 노래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고민 끝에 실제 크기의 세트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니콜 키드먼과 이안 맥그리거는 안전장치를 달고 코끼리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이렇듯 영화의 마스코트와도 같았던 코끼리는 제작 기간에만 무려 8주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끝내고 스튜디오를 떠날 때 다음 촬영진을 위해 산산이 부숴야만 했다고 합니다. I think seeing the elephant, our de facto mascot, being destroyed in the garden was a very sad moment in the filming of Moulin Rouge. 물랑루즈는 붉은 풍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연장으로 1889년 파리 몽마르트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물랑루즈 운영자이던 남자의 이름은 찰스 지들러였죠. 물랑루즈는 지금은 만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건전한 공연장인데요. 당시만 해도 어른들만 즐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에 만들어진 물랑루즈는 도발적인 캉캉 댄스를 보며 환락의 저녁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한편 풍요로운 삶 너머에는 빈곤한 삶도 있었습니다. 물랑루즈에서 근무하던 무희들은 생존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독은 그런 현실을 영화에도 녹였는데요. 바로 무대 뒤편입니다. 무대는 온갖 반짝거리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무대에서 일하는 이들이 쉬는 곳은 낡고 해졌습니다. 감독은 무대는 겉모습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실상은 가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y do you people sell yourselves to these rich people? Because the answer to that is all around you. You only have to look around, you know, abject poverty, and it's called survival. So one of the key things certainly I talk about is how we had to, you know, you convey all of this on-stage glamour, because in the world of the Moulin Rouge, there was an illusion of glamour out front, but behind there was really intense squalor. Well, I think certainly the squalor of backstage helps to underline the glamour that both the girls are searching for backstage and the audience come to get at the Moulin Rouge, and also makes you feel more intensively about backstage. 존 레기자모는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at feels really different than to doing regular movies is the bonding that does happen with the cast, and that you have to really work with each other and to help each other, because we all have to be in sync, and what works for one person doesn't work for another, so you have to really collaborate. It's different things, different process. You feel much more like a family than you do in other movies. 바즈 감독은 구성원들이 흥행 실적 등 업계의 구속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집을 통째로 작업실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음악 감독 마리우스는 붉은 방에서 녹음을 진행했고 니콜과 이완은 식당에서 춤을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배우와 제작진들은 극단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작품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작품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공작이 창부가 왜 왕과 결혼하지 않는지 화를 내자 툴루즈는 대답합니다. 그건 보헤미안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이죠. 영화에는 보헤미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I don't even know if I am a true Bohemian revolutionary. I believe in beauty. Yes. Freedom. Yes, of course. Truth. Yes. Love. Above all things, I believe in love. 보헤미안은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영화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보헤미안 정서를 날카롭게 건드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즈 감독은 말했습니다. The bigger notion in the film for the audience, which is even if you're not a prostitute in the Moulin Rouge, many people sleepwalk through life going, I got hurt once, I'm not having an emotional life. So you've got to open people up to the notion of emotional life, but what's the argument?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신 분 계신가요? 엔딩 크레딧의 마지막에는 마치 크리스찬이 말하는 듯한 영화의 주요 주제로 보이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문장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과 아름다움,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